지방 주요 도시까지도 네.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방 주요 도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부터 볼게요. 강원 같은 경우는 진짜 와 이거 강릉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강원도 0.92, 전세 변동률 0.64%로 이거 근데 강릉은 전세가 상승률보다 매매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네요. 바꿔 말하면은 지금 그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보다 오히려 투자수의 움직임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개벌리기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동안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개벌리기고요. 또 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강원도 지역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 오히려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서 네. 강릉이 조금 투자하기가 괜찮은 곳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몰려 들어갔고 네. 그것들이 이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 같죠. 근데 아까 네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좀 전에 봤을 때 강원도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미분양 늘고 있었죠. 아 맞네. 우리 네. 미분양 데이터 아까 다시 볼까요? 미분양 데이터 지금 보면은 강원 같은 경우가 강원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500개가 늘어난 네. 그런 상황인데 상승률로 보게 되면 강원이 0.92%입니다. 네. 이거 엄청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호 자체가 네. 하락의 신호와 상승의 신호 또는 기타 이제 뭐 그냥 안정적인 신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특정 신호만 가지고 보면서 판단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점인 거죠. 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강원도 물론 이제 그 미분양이 많이 늘었던 것이 평창, 네네. 청원 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입지가 괜찮은 중소도시급들 해당되는 곳들은 그중에서도 네. 강릉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올라가는 흐름, 네. 그다음에 전세가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강원도는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네. 뭐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게 또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네.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충북 지역 보겠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같은 경우는 1%대 급등이에요. 네. 충북은 진짜 시장이 지금 엄청 충북도 여전히 핫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청주 지역 같은 경우 얘기를 하게 되면 청주에서 가장 좋은 동네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을 네, 때 네. 보통 얘기하는 게 흥덕구거든요. 근데 흥덕구는 오히려 지금 상승세가 상대적으로는 네. 다른 그 구에 비해서 주춤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 얘기는 뭐냐? 흥덕구를 지나 다른 지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2급지로. 예, 그렇게 넘어가는 네.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조금 더 정상적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저기 제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실 네, 건데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너 투자 어디 할래라고 했을 때 청주부터 생각을 하지. 그치. 아무래도 제천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움직임 자체가 전세 가격은 또 제천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네. 매매가보다는 낮아요. 낮네요. 네. 네. 투자자들이 오르곤 있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투자자들이 움직임의 폭이 줄어들었으나 네. 그래도 여전히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이 지역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충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은 천안시 동남구가 유일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 다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엄청 적은데 네.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할 수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냥 이거는 저희 의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실제 데이터가 그냥 나온 것 KB 시세의 월간 시계열 자료입니다. 동남구를 제외하고는 충남 전체 상승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전세 변동률도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쪽은 근데 여기는 상승한 지 진짜 꽤 되지 않았어요? 공주는 순위에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렇죠. 네. 이게 충남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좀 요즘에 그 핫한 곳 하면서 지금 강원도 얘기 잠깐 했는데 네. 강원도가 핫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2020년 있잖아요. 네네. 2020년부터 서울 수도권장에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 흐름 속에서 충남이 경남과 동시에 강세를 보이던 지역이에요. 네. 여전히 지금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 강세를 보이던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세종과 대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쵸. 계룡과 대전. 네. 그렇죠. 세종과 대전을 기준으로 네네. 해서 그다음에 좀 있다가는 세종 위에 있는 공주, 네. 그 밑에 있는 계룡. 네네.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점점점 옆으로 퍼져나가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들어왔던 아산.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산이에요. 그죠.
근데 인구 서산에 규모도 애매하고. 예, 그런데 지금 서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네. 조금씩 움직임이 평상시 같으면 좀 움직임이 덜해야 되는 곳인데 네. 관심도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투자자들 이런 음.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여져요. 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진, 서산, 당진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꽤 많이 있고 미분양도 좀 있습니다만 당진, 서산 좀 같이 페어링 되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양쪽 다 지금 미분양들이 많이 물량이 소진이 되고 있어요. 실제 데이터 보면. 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그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서울이 올라왔다가 이제 보면은 파주 이런 안성 이런 데가 급등 나오는 것처럼 네. 충남권에서도 진짜 그 핵심 도시에서 주변 도시까지 네. 좀 온기가 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그다음 전북 한번 살펴볼게요. 전북은 전북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북 0.75% 1월에 상승했고요. 전세 변동률 0.49입니다. 와, 전주 완산군에 1% 올랐어요. 네. 전주 엄청 핫하네요. 생각보다 핫하고요. 재밌는 네. 거는요. 지금 이제 요거는 딱 1월 달 자료만 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월간의 흐름 같은 거를 쭉 보고 있는데 아주 네. 재밌는 거는요. 네. 전북의 뚝심이 무서워요. 전북.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뚝심이라고 표현하냐면 네. 어쨌든 지난 몇 개월 동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거는 맞거든요. 네네네네. 상승률이 줄어든 거는. 네. 근데 전북은요. 상승률이 의외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아, 전북이. 예, 전북만. 아. 그러니까 약간 네. 많이 튀지도 않지만 네. 떨어지지도 않는 굉장히 뚝심 있게 그냥 꾸준히 이 상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저도 네네. 이 지역을 보면서 참 재밌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아니 군산 같은 경우는 상승이 시작된 지 꽤 됐거든요. 네. 여전히 근데 0.5%씩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거는 전세가율이 안 오르고 있는데도 이쪽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 들어갔고 네네. 잠깐 주춤했던 시기가 좀 몇 네네. 주간 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 며칠 사이에 다시 오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물론 이제 통계 수치로만 보면 통계 수치로 봤을 때. 예. 근데 여기서 1% 이렇게 전주 완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데이터에서 1% 올랐다는 거는 현장에서는 호가가 막 뛰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럴 이번에. 가능성이 매우 네. 높은 거죠. 야, 전북이 우리가 서울만 보니, 서울 수도권만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런 전북 같은 데는 지금 여전히 계속 몇 년째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전남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인데 여순강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돌았습니다만 목포 같은 경우는 사실 목포가 집값이 오르나? 이런 얘기도 네. 있었거든요. 왜냐면 무안군, 지금 여기 군 지역이라서 안 잡혔지만 무안군 같은 쪽에서 공급이 예. 엄청 쏟아지면서 목포는 조금 오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목포도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미분양이 많은 아까 미분양 많은 곳이었던 광양시는 오히려 확실히 네네. 그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죠. 네. 전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약해요. 네, 확실히 전국 전체에서 봤을 때도 전남이 핫했던 광주 정도는 광주는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만 전남은 좀 강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돌더라고요. 이제 남은 곳이 전남이다. 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면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나주 같은 지역은 굉장히 좀 투기 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들어갔어요. 나주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률이 잡히기도 했었고 사실 여기가 KB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요. 궁금해서 가끔 이제 그 시세 같은 거를 들어가게 보는데 나주도 사실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그동안에 사람들의 관심은 목포하고 나주였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여기 좀 아쉽게도 없지만 나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요 도시에는 그 KB 시세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만 실제 여러분들이 호갱노노나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좀 특이할 정도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음 경북 지역. 지금 시간이 아직 10분이 남았습니다. 경북 지역 제주까지는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포항은 김천 이거 뭐예요? 2%대 상승을 했어요. 월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김천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네. 지금 그리고 포항도 있잖아요. 네. 포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정확하게 그냥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라고 딱 부러지는 동네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하락이다라고 하는 얘기 만드는데, 김천 같은 경우도 사실 경북 지역에서 보게 되면은요, 제가 볼 땐 구미, 안동, 김천들이 최근 들어서 오르락 내리락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좀 김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게 되면, 아까 미분양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네. 포항. 그 포항 같은 경우도 근데도 상승률은 0.34가 나오잖아요. 한 달간. 이게 뭐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이런 지금 상승세가 뭐 저희가 그냥 살펴봤습니다만 사실상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고, 우리가 2018년에 이제 미국에서 그때도 파월 의장이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금리 인상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그러니까 분석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사라져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저도 하락할 거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왜냐면 그때 9.13 대책이 나오고 금리가 미국에서 올라가고 지금이랑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었죠. 장단기 금리 차도 축소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마 그때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하락한다는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저도 그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고 그때 늘렸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못 늘렸거든요. 더 이상 그때 이후로 서울에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다 물론 뭐 재개발이나 오피스텔은 매수를 했습니다만 그냥 아파트, 생아파트 매수는 제가 못했었는데 지방 쪽으로 눈을 돌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엄청 제가 후회하는 부분이고, 그때 서울을 늘렸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하락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매도로 포지션을 다 비워버리는 거는 굉장히 지금 오히려 그게 더 리스키한 선택일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별로 다 나눠서 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기가 또 이제 이런 거 자료를 만들어서 모아기가 귀찮고 그러니까 보통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는데, 그 언론 기사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특정 상황을 조금 아전 인수 또는 곡해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 조금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긴 했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그냥 하락장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그런 건 아니다. 지금 보면은 다음 이제 경남 살펴보겠습니다. 와, 그 유명한 마산이 여기에 속해져 있죠. 지금 마산이 다른 걸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상승률로 유명합니다. 진짜 저희가 주간 시계열 나올 때마다 마산, 하포구, 회원구 이런 데가 상위에 계속 찍히고 있고, 지금 경남은 매매 변동률 0.7에 전세 변동률 0.96. 전세도 빡세게 올라오고 있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조용한 지역은 이제 거제.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지금 보면은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전남이나 여기 경남에서는 거제가 조용하잖아요. 이런 데가 최후의 보루지다. 이제 이 다음은 여기다. 이런 얘기들도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의 대원칙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고 하는 대원칙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 되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의 본능이 눈에 오르는 게 보여야 들어가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야지 내가 실거주로 산다고 해도 올라가는 게 보여야지 내가 전세 사는 것보다 매매를 해야겠다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투자를 못하는 초보자들은 올라가는 거를 본 시점이 어딘가를 확인하지 않고요. 내가 그냥 딱 보니까 오르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에 여기서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요. 그치. 우리 지역이 뉴스 기사에 나오고 부동산으로 누가 벌었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상승장이 이미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 거제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웬만한 동네 지금 잠깐 아까 경남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화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네. 보면 창원도 있고 그다음에 양산도 있고 그다음에 김해 있고 네. 그 지역 중에서 거제는 좀 관심 바뀌었었어요. 네네네. 그 관심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또 요즘에 그 한동안 그 조선 경기 안 좋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계속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재밌는 건 요즘에 현상이 그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걸 다지고 네.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뭐 몇몇 유튜버 분들이 네네. 얘기를 하시게 되고 들어가는 그게 실제로 맞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이런 쪽에서 군산에서 이미 성공 모델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군산 그렇죠. 쉐보레 공장 문 닫고 뭐 이거 조선소 이렇게 되면서 사실 뭐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경기가 무너진 지역에서도 상승이 나온다. 네. 왜냐면 사실 조선이 돌아서는 거는 거제나 뭐 여기 군산이나 네. 둘 다 돌아서야지 되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군산에서 성공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공급이 막혀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가격이 계속 눌려 있고 전세가율이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걸로 따지면은 거제가 괜찮지 않나라는 사람들의 시각이 좀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분들이 얘기를 꺼내고 네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보니까 그렇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 네네네. 그 중에서 어디가 괜찮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네. 하게 되면서 환경이 만들어지면 거제는 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네네. 추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겁니다. 저희 자막 한번 넣어주세요. 자막이 지금 다 빠져 있는데. 여기 밑에 자막을 제가 넣어달라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갤럭시 S22는 SK텔레콤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책임하에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KB 은행에서 제공하는 월간 시계열 자료를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데이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KB 리브온에 들어가시면 통계실인가요? 네, 통계에 보면은 네네, 거기에 보면은 주간 통계와 월간 네. 통계가 있으니까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도 제주 서귀포 여전히 뭐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여기가 순위권에 들어왔었죠. 네, 그거보다는 약한 네. 건데 이렇게 그 1월간만 보게 되면 여기도 만만치 않게 오르니까라는 게 아직 나타나고 있죠. 월간 기준으로 0.58% 올랐고 네. 뭐 아직까지 온기가 꺼진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뭐 전국 이런데 마산 이런 2%씩 오르는 데가 지금 뭐 워낙 핫하니까 1% 2% 오르는 데가 네. 여기가 아직 그 명암을 못 내미는 거지. 그쵸. 충북은 충북도 평균이 0.61이니까 강원도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와 강원이 되게 그거였잖아요. 네. 얘기가 많았었는데 또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매매 상승률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이거 몇 개월인가요? 이게 3년간 네네네. 2019년 1월부터 보여지는 분위기거든요. 네네네. 전국 기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2020년에 좀 이랬었는데 2020년보다는 좀 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승한다, 계속 상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도 아니고요. 네네네.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딱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화면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시면 확실히 상승률이 엄청나게 오르다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네. 자, 이 줄어들고 있는 이 모습이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방향성은요. 또다시 오를 수도 있고 또다시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어떻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네. 누구는 그래도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말씀들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다. 아하. 그 부분을 예측한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1월 달만 놓고 보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적인 측면을 보여드렸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확실히 상승률이 떨어지는 둔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뭐 미분양이라든지 네. 금리라든지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하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럼 그렇게 시작이 됐던 1월
올해 1월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 하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하락으로 전환했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미흡하죠. 네네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부룡님이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하락으로 바뀌게 되면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는 거죠. 네네. 갑자기 김현아님께서 저희가 갑자기 저희 이거 안 하고 있는데 군산 나온 한울 소룡제이 아파트 2개 보유 중인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저희 방송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네.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끝내기 전에 그냥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제가 어느 아파트고 이건 잘 모르니까. 네.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하락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나중에 올라서 갖는 어떤 수익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갖는 공포 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아픔 이게 엄청 크기 때문에 네. 개인의 그 판단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어서 내가 문제가 생길 것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네. 냉정하게 꼼꼼하게 한번 3, 4분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거나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 네.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파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네. 않으면 보유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빵빵님이 유나바머 가시 최고입니다. 그분은 가시입니다. 유나바머님은 사실 제가 전 부동산 수업을 돈 주고 배운 거는 유나바머님한테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유나바머님 상당히 뛰어난 유나바머님이랑 약간 부룡님이랑 실제로 보면 좀 닮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유나바머님을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그 블로그에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무섭게 생긴 분일 줄 알았는데. 저도 예전에 히피족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갔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사이트가 굉장히 있는 분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저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게 또 부탁을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왜냐면 얼굴을 공개를 안 하고 하시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리틀 헤비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2015년에 유나바머님 강의를 아마 3기인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주 초반에, 들었었죠. 그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부동산 보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유나바머님은 유튜버는 아니고요. 네이버에서 블로그 하시는 블로그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지연 님이 이제 화이트는 사용 안 하기로 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화이트는 저희가 눈이 아프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눈에 좀 눈이 편안한 색깔 그런 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신사임당이 점퍼 멋지네요. 어제 제가 금쪽 수업,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그거 촬영하러 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옷을 좀 얘기하셔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방송 나간다고 이거 샀어요. 어제 샀습니다. 네, 어제 샀어요. 네. 하여튼 오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 자체가 무조건 100%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지는 않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는 모든 통계 데이터를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 다른 부분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양극단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보시면서 조금 좀 보완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에 상당히 도움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되시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아니, 금쪽이는 왜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찍은 건 아닙니다. 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